김정자는 67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댄스를 배우기로 마음먹었다. 70세인 남편 김수철과 함께 살아온 44년의 결혼 생활에서 자신만의 취미를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내조하고 시어머니 모시느라 정신없이 살아온 세월이었다. 이제 막내 아들도 결혼해서 손자까지 낳았으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봐도 될 것 같았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댄스 교실은 60대 이상 어르신들로 북적였다. 대부분 아는 얼굴들이었지만 정자는 어색했다. 평생 집안일만 해온 자신이 이런 곳에서 춤을 춘다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하지만 강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천천히 따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수업이 진행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정자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향했다. 늦게 들어오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뒷모습이 왠지 낯익었다. 남자가 몸을 돌리는 순간 정자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얼어붙었다. 방영수였다. 15년 전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었던 그 남자였다. 방영수는 당시 정자가 일하던 마트의 과장이었다. 정자는 집안 경제가 어려워져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하게 됐고 그곳에서 영수를 만났다. 처음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였지만 영수가 정자에게 보여준 관심과 배려는 집에서 당연하게 여겨지기만 했던 그녀에게는 감격스러운 것이었다. 영수 역시 기혼자였지만 아내와는 이미 냉전 상태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불륜관계에 빠져들었다. 6개월 동안 지속된 그 관계는 영수의 갑작스러운 전근으로 끝이 났다. 정자는 그때의 아픔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다시 가정주부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지금 15년 만에 그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영수도 정자를 알아봤다. 그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정자 쪽으로 다가왔다. 정자 씨 맞죠? 와, 정말 오랜만이네요. 정자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네, 오랜만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영수는 정자에게 커피를 제안했다. 정자는 거절하려 했지만 영수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문화센터 1층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부인은 3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정자는 그의 말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그가 이제 자유로운 몸이라는 사실에 묘한 설렘을 느꼈다. 저는 아직 남편과 잘 지내고 있어요. 아들 둘 다 결혼했고 손자들도 있고요. 영수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기뻐요. 정자 씨는 변한 게 없네요. 그날 이후 정자는 댄스 교실에 나가는 것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영수와 마주치는 순간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영수 역시 정자를 위해 일부러 댄스 교실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래 춤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매주 빠지지 않고 나타났다. 수업 후 커피를 마시는 것이 두 사람의 일상이 되었다. 처음엔 과거 이야기나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영수는 아내를 간병하며 보낸 힘든 시간들을, 정자는 자식들만 챙기느라 자신을 잃어버렸던 세월들을 털어놓았다. 서로의 외로움과 아픔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한 달이 지나자 영수는 더욱 적극적으로 정자에게 다가왔다. 정자 씨, 저랑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요? 정자는 흔들렸다. 67세의 나이에 다시 느끼는 설렘이 어색하면서도 달콤했다. 결국 정자는 남편에게는 친구와 쇼핑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영수와 영화를 보러 갔다. 어둠 속에서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는 동안 두 사람의 손이 살짝 닿았다. 정자는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에 깜짝 놀라 손을 뺐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감촉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자 씨, 저는 아직도 15년 전 그 마음 그대로예요. 정자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다. 집에서는 공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자신이 영수 앞에서는 한 명의 여자로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었다. 남편은 이제 자신에게 관심도 없었고 자식들도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관계였다.
하지만 영수는 달랐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도 귀 기울여주고 자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주었다. 2달 후 정자는 결국 영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문화센터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영수가 건넨 꽃다발을 받으며 정자는 15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저도 영수 씨가 그리웠어요. 영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자 씨, 이번엔 끝까지 함께해요.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댄스 교실이 있는 날이면 수업 후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했고 때로는 영수의 아파트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정자는 남편에게는 문화센터 친구들과 모임이 많아졌다고 둘러댔다. 67세에 다시 시작된 연애는 20대 때보다도 더 달콤하고 간절했다. 하지만 죄책감도 컸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차려주고 남편의 약을 챙겨주고 손자들과 놀아주는 일상이 거짓말 같았다. 자신이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때때로 견디기 어려웠다. 하지만 영수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영수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정자 씨, 우리 여행이라도 다녀와요. 온천이라도 가서 하룻밤. 정자는 당황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큰 선을 넘는 일이었다. 그건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영수의 설득은 계속됐다. 누가 알겠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요? 결국 정자는 영수와 함께 온천 여행을 가기로 했다. 남편에게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으로 1박 2일 여행을 간다고 거짓말했다. 평생 거짓말을 해본 적 없던 정자였지만 이상하게도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온천 여행에서 두 사람은 완전한 연인이 되었다. 67세와 65세, 손자까지 있는 나이였지만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젊은이들과 다르지 않았다. 정자는 오랜만에 한 명의 여자로서 자신을 느꼈다. 영수 역시 아내를 잃고 외로웠던 마음이 정자로 인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3달 후 정자의 큰아들 준호가 우연히 어머니의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회사 일로 문화센터 근처에 갔다가 카페에서 모르는 남자와 손을 잡고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어머니를 본 것이었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67세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와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어머니였고 그 모습은 명백히 연인 사이의 모습이었다. 준호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동생 준영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형제는 어머니를 미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두 사람이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준호와 준영은 어머니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현장에서 마주쳤다. 엄마, 이게 뭐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정자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다. 아들들 앞에서 자신의 불륜이 발각된 순간 그동안의 행복한 시간들이 모두 환상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아들아, 이게 뭐가 있어요, 엄마? 67세의 불륜이요? 준영의 말이 정자의 가슴을 찔렀다. 영수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정자는 아들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다. 엄마,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더 이상 속일 수는 없어요. 정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제발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라. 다시는 그 사람 안 만날게. 하지만 아들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평생 자신들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특히 준호는 엄마가 이런 분이었나요? 우리가 아는 엄마가 아니에요 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결국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수철은 처음엔 믿지 않았다. 44년을 함께 산 아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들들이 찍어온 사진들을 보자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수철은 정자와 마주 앉았다. 정자야, 정말이냐? 정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여보, 미안해요. 수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44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수철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절망에 가까웠다. 정자는 울면서 대답했다. 당신 잘못 없어요. 제가 잠시 정신을 놓았어요. 하지만 수철은 고개를 저었다. 잠시가 몇 달이야. 이게 실수야, 배신이야? 며칠간의 대화 끝에 수철은 이혼을 요구했다.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당신을 볼 때마다 그 남자 생각이 날 거야. 정자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수철의 마음은 돌아서 있었다. 아들들 역시 어머니에게 등을 돌렸다. 엄마,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준호의 말에 정자는 절망했다. 손자들도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됐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불륜 소식에 경악했고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봐 걱정했다. 정자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44년의 결혼 생활, 아들들과의 관계, 손자들과의 추억, 그리고 평생 쌓아온 가정의 평화까지. 영수와의 만남도 끝났다. 가족들에게 발각된 후로는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다. 혼자 남은 정자는 후회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67세에 찾았던 사랑이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이다. 댄스 교실도 그만뒀고 문화센터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매일 텅 빈 집에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후회하고 있다. 가끔 영수에게서 안부 문자가 온다. 하지만 정자는 답하지 않는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67세의 불륜이 가져온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다. 잠깐의 행복을 위해 평생의 가족을 잃은 것이다.